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울릉도에 와 있습니다. 제 오지랖이 정말 대단하지요.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경치를 보여드리기 위한 충정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포항에서 여기까지 배 타고 4시간 달려왔는데요. 오늘따라 풍랑이 심해서 옆에 승객 토하시고, 우리 겨울이도 멀미 많이 하고 토했어요. 겨울아, 힘들지? 아빠 따라다니느라고 우리 겨울이가 고생이 많은데요. 여러분, 겨울이가 제 자식과도 같은 녀석이니까 옆에 제가 자주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 왼쪽에 위치한 커다란 섬이 울릉도 본토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가 대표적인 관광지인 관음도입니다. 저는 관음도 전망대 정상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오른편에 위치한 바다 위에 하나 딱 서 있는 섬이 죽도라는 섬이죠. 저 섬이 신기하게도 사유지라고 합니다. 젊은 부부 두 분이 직접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요. 와, 이제는 관광지로 유명해져서 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푸른 땅 주제는요, 얼마 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업적입니다. 온도 수용체 그리고 암벽 수용체를 발견한 미국의 두 과학자에게 돌아갔는데요. 이것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아, 멍멍 인사드려. 멍멍 해야지. 기운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여기가 바로 울릉도를 상징하는 그 유명한 나리분지입니다. 제 뒤쪽으로 커다란 산, 지금은 구름에 가려 안 보이는데요.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성인봉이고요. 이렇게 뾰족한 산봉우리 한가운데 커다란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2만 년 전에 화산이 폭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분화구 자리에 생긴 분지인데요. 여기가 울릉도에서 가장 넓고 평평한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때는 이곳에 공항을 건설할까 하다가 자연 훼손 등의 이유로 지금은 바다를 메워서 건립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2025년이면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후에는 울릉도까지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저는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제가 가장 울릉도에서 가보고 싶었던 신령수 산책길로 가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와, 성인봉 가는 길에 너무 희귀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울릉 국화입니다. 천연기념물 52호라고 하고요. 백리향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향기가 백리까지 날아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예술입니다.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제 폐부를 찌르고 있네요. 여러분들께 이거 전달해드리지 못하고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9월이나 10월에만 핀다고 하니까요. 지금 울릉도 오시는 분들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노벨의학상은요, 의사가 아닙니다. 두 분 다 공과대학을 졸업한 분이 수상을 했죠. 한 분은 그 유명한 MIT를 나왔고요. 또 한 분은 UCLA 공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제는 학문이 서로 융합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고요. 기초의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공대나 자연대에 있는 분들이 의학 연구에도 많이 투신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노벨의학상의 정식 명칭도 노벨 프라이즈 피지올로지 오어 메디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지올로지란 말은 생리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벨 생리의학상,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뿐 아니라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생리학 분야, 기초의학 분야도 수상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초의학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이분들의 수상 업적도 굉장히 이채롭고 재미있습니다. 한 분은 뜨겁고 차가운 이른바 온도 수용체를 규명했고요. 다른 한 분은 촉감, 그러니까 암벽에 대한 수용체를 피부 아래에서
찾아낸 거잖아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컨대 우리가 눈을 감고 뭘 만졌을 때 이것이 이 귀여운 강아지인지 아니면 징그러운 뱀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도 촉감 또는 그 따뜻한 온도나 차가운 걸로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이 수용체를 단백질 차원은 물론 유전자까지 규명을 했으니까요. 정말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열과 관련된 수용체는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통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거워. 처음엔 뜨겁다고 느끼지만 그다음에 굉장히 아프잖아요. 신경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 뜨거운 열을 감지하는 수용체 단백질을 블록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신약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획기적인 신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진통제라고 하는 거 제일 강력한 게 마약인데, 마약은 단점이 뭐냐면요, 통증을 유발하는 그 원인 자체 신경을 블록하지 못하고 쾌락 중추를 흥분시켜서 통증을 못 느끼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금단 증상이라든지 의존성, 이런 중독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만일 이 뜨거운 열과 관련된 온도 수용체와 연결된 통각신경을 차단하는 그런 신약이 나온다면 부작용 없는 아주 좋은 진통제를 인류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나 보더라고요. 뉴욕타임스를 보니까 사실은 이 수용체는 1997년 규명이 됐는데 지난 20년 넘게 연구를 했는데도 속 시원한 수용체 차단제를 아직까지 개발하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차제에 이번 노벨상 수상 업적과 관련해서 통증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뭐 뜨거운 걸 만질 때 뜨거워 괴롭잖아요. 사실 통증을 인류가 느낀다고 하는 건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죠. 아프니까 유해인자로부터 우리가 회피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고 또 통증을 느끼니까 좀 쉴 수도 있고 무리하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진화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불완전합니다. 통증을 느끼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 통증이 계속 유지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뜨거운 걸 만졌어요. 뜨거워. 피합니다. 그다음부터 내가 안 아픈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불에 댄 상처는 계속 아프다고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인류를 괴롭힌다는 얘기죠. 뭐 궤양이 생기든 암이 생기든 감염 질환에 걸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느끼는 통증이 처음에는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경고를 하고 우리가 위험인자를 회피하도록 돕지만 사실은 통증 그 자체가 없어져야 좋은데 없어지지 않고 신경에 남아서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앞으로 현대의학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니 양 갈래길로 갈라지네요. 이쪽은 이제 성인봉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쪽은 이제 깃대봉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저쪽에 저 깃대 모양으로 산이 아주 뾰족하게 예쁘게 올라가 있고요. 여기 모퉁이에 울릉나리 억새 투막집이라는 것도 보이네요. 야, 이게 1800년대에 울릉도에 처음으로 조선시대에 개척하면서 살던 분들이 이런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네요. 이거를 지난 45년도에 복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인류는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강인한 생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노벨상 수상 업적에서 불필요한 통증으로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 이외에 나의 몸이 보내는 경고 증상 가운데 어떤 것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드디어 신령수에 왔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느껴지는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약수터입니다. 여기서 1km만 올라가면 그 유명한 원시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 1km만 더 올라가면 성인봉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몸 안에 질병이 많이 진행이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통증을 느끼기 전에 내 몸 안에 나타나는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고요. 그것이 바로 몸 안의 염증 반응입니다. 우리 몸속에 쉽게 얘기하면 휘발유가 이렇게 높게 쌓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몸이 염증 체질로 변해서 아주 사소한 균이나 암세포나 외부의 자극이 들어와도 쉽게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사실은 그 상황을 우리가 평소에 감지를 해서 적극적으로 염증을 떨어뜨리는 노력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성인병을 이기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노벨상 수상 업적인 온도 또는 암벽 수용체보다 몸 안의 염증 반응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타납니다. 정말 차갑고 시원합니다. 여러분, 염증을 암시하는 첫 번째 지표는요, 피부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여러분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예컨대 뾰루지가 하나 났다. 이거 사실 간단한 사인이 아닙니다. 아니면 머리 두피에 기름 줄줄 흐른다. 아니면 비듬이 떨어져 생긴다. 아니면 기미 같은 게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 아니면 무좀이 악화되기 시작한다. 아니면 사마귀 같은 게 뽀글뽀글 생긴다. 자, 이게요, 전부 다 몸 전체의 문제입니다. 염증 반응이 올라가고 면역이 떨어졌다는 암시죠. 무슨 얘기냐면 과로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 하나 염증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점막입니다. 특히 구강 점막이죠. 예컨대 여러분의 입천정이라든지 혓바닥에 혓바늘이 돋는다라든지요. 아니면 궤양이 이렇게 패여서 따갑고 아프다라든지, 아니면 잇몸이 이렇게 붓고 피가 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과할 수 없는 사인이죠.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방치하고 몇 주, 몇 달 지속하면 몸속에 쌓여있던 질병들, 예컨대 혈관이 막히고 터진다라든지 중풍이나 심장병이죠. 아니면 암세포가 억제되지 못하고 분열 증식해서 임상적인 암으로 자란다라든지, 이렇게 위중한 병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몸에 나타나는 두 가지 염증 반응, 이것이 통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지표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아프기 전에, 그러니까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선행 사인이죠. 내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올라가 있는지 눈여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피부 그리고 점막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절대로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과로했구나, 나의 면역이 떨어져 있구나, 뭔가 내 몸 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무조건 쉬고 때로는 병원 진료도 받아보시는 게 나중에 본격적으로 큰 통증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와, 여기는요, 뒤로 고릴라도 보이고 풍경이 멋지죠. 울릉도에서 최근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장소입니다. 북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뒤로 송곳산이 멋지게 솟아있고 바로 앞이 이렇게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바위섬이 이제 코끼리 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하룻밤 주무시는데 1,000만 원이나 하는 초호화 풀빌라입니다. 여기에 단독으로 한 동, 또 작은 동으로 10개가 있는데 이미 올해 연말까지 꽉 예약이 차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단독 빌라는 2박 3일 동안 버틀러, 그러니까 개인 집사 시스템의 식사와 각종 차량 에스코트까지 다 포함이 돼서 2천만 원, 그러니까 하루 1,000만 원,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비싼 호텔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여기서 자는 건 아니고 저는 이 옆에 조그만 펜션에서 겨울이하고 묵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뉴스들 가운데 몇 천억씩 거래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언론, 기자들입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노벨상, 그러니까 온도라든지 아니면 압력을 감지하는 그런 수용체인데요. 일종의 센서입니다. 몸에 탈이 났는지 미리 감지하는 기능이죠. 우리 사회에서 그런 기능을 맡아야 할 직종 기자들이 불미스럽게도 거간꾼으로 뭐 법조, 정관계 해서 몇 천억씩 정말 어마어마하게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물밑에서 하고 있더군요. 제가 정말 낯이 뜨거워지고 있고요. 이런 모습은 반드시 개선해야겠죠.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마지막을 좋지 못한 소식으로 마무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아름다운 울릉도 풍광과 함께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겨울아 안녕 해드리자. 안녕. 안녕히 계세요.